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입니다. 지은이는 하시가이 고지, 옮긴 이는 하진수,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운을 조종하는 언어 사용법.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운을 불러온다. 평범한 사람은 사회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비관 기준으로 세상이 불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낙관 기준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므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혼란기에도 기회를 노리며 돈을 벌어들일 업종을 찾는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메타 무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생긴다. 앞서 설명했듯이 평범한 컵에 콜라를 넣으면 평범한 콜라 한 잔으로 보이지만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컵에 넣으면 귀여운 콜라로 보인다. 괴이한 요괴 모양의 유리잔에 넣으면 괴이한 콜라로 보일 것이다. 즉 어떤 내용물을 넣든 그릇 모양으로 인식한다. 이 그릇이 바로 메타 무의식이라는 그릇이다. 1.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한 순수한 오감 정보를 캐치한다. 2. 오감 정보에 언어를 붙인다. 3. 붙인 언어에 따라 어떤 해석이 따라오는지 정해진다. 4. 해석에 따라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정해진다. 5. 시간이 지나 감정이 방치되면 세상은 이런 것,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신념, 즉 사람을 움직이는 무의식 패턴이 생긴다. 메타 무의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고정화된다. 신념의 근본은 언어가 달라붙기 전에 오감 정보다. 결국 메타 무의식은 왜 그 언어가 선택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관여한다. 언어에 따라 나도 모르게 라는 이미지로 무의식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언어로, 어떤 메타 무의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원하는 모양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패턴을 바꾸면 된다. 우선순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가치 기준이란 업무에서든 가정에서든 자신이 어떤 추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메타 무의식의 지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업상 어떤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다면 신용, 이익, 기쁨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치를 적어보자. 5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하다. 포스트잇 한 장에 1개씩 적고 현재는 어떤 순서인지 나열해보면 가치 기준을 알 수 있다. 그 가치 기준을 조정하려면 순서를 바꾸거나 더 나은 가치로 교체해본다. 사람은 가치 기준이 높은 것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돈을 원한다고 생각해도 가치 기준에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돈 버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된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도 가치 기준에 영향을 준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와 같은 소망과 가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치 기준에 목표를 결합하라. 나는 기업가의 가치 기준에 흥미가 있어서 성공한 사람에게 확실히 물어보는 편이다. 앞서 언급한 회사를 상장시킨 친구에게도 그의 가치 기준을 물어보았다. 분명 우선순위가 돈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위는 신뢰,
2위는 공헌, 3위는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답이 나왔다.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돈이 우선순위에 없다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차분히 들어보니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모든 가치에 돈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신념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죽는다와 같이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믿기에 신념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를 결합했다. 우선 신뢰를 소중히 여기면 서포터가 늘어나서 매출 확대로 연결된다. 사회 공헌 활동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또한 매출로 이어진다. 성장하는 기업은 새로운 사업 분야의 발견을 통해 매출을 낸다. 이렇게 무엇을 해도 매출, 즉 돈으로 귀결되도록 인과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러니 돈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자기 기준으로 단어를 재정의하다. 언어는 뇌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배경에 있는 생각에 따라 현실이 바뀌지만 그 토대에 있는 것이 만사를 어떻게 언어화하느냐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유와 사랑, 행복, 성공, 부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번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유, 사랑, 행복의 형태가 정해진다. 결국 이와 같은 개념을 새로 정의해 자신이라는 이름의 사전을 고쳐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재정의하다.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그러는 한편 자유롭게 행동하면 제 멋대로라거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주변에 미움을 받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자유로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자유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얽매이지 않은 상태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부정문이면서 수동형인데다가 문제 회피형이기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이처럼 단어의 정의를 잘못 내리면 언제까지나 자유를 느낄 수 없다. 자유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지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지켜줘야 한다. 나는 나, 남은 남은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고방식 중 하나다. 또한 이전에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일이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와 같이 효과적인 메타무의식 패턴으로 과거의 사건을 재평가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나의 생각과 의사, 의도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감각을 준다. 다양한 사고를 추상화하는 무의식은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다 라는 중요한 전제로서의 신념과 감각을 싹트게 하고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유를 느끼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고 자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유란 미래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메타 무의식 패턴의 조합으로 과거를 재평가, 재해석하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유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행복과 성공을 재정의하다. 당신에게 행복한 상태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행복의 모양이 없으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행복이란 게 뭐지?
하고 무엇을 현실화해야 좋을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행복의 형태를 눈앞에 보여주면 뇌는 그제야 처음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국 전 지역의 60세 이상 자수성가형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단순하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83%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충분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추적조사를 진행하자 그들의 배경에는 승패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음으로 이겼다 라는 타자 기준 메타 프로그램이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겼기 때문에 언젠가 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불안하고 진 쪽은 졌기 때문에 이긴 사람을 시샘한다. 그 결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배경에는 성공을 거둔 그 일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잘 풀릴 것 같아서 시작했고 실제로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벌을 준 건 아니었을까? 이 설문조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토끼는 이겨서 거북이를 바보 취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낮잠을 자도 얼마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다. 그에 비해 거북이는 이기고 진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도착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 이 이야기가 암묵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겼다는 생각이 반드시 성공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성공인지 자기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명상이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언어와 육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언어는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사나 운동 등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인생의 모든 일과 뇌에 작용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질병에 걸린 내담자를 치료할 때 평소에 어떤 일상생활을 보내는지 알려달라고 한다. 그 중에는 최근 유행하는 듯한 마음 챙김 명상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라는 자세로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트레이닝하는 명상법이다.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특별히 더 효과가 좋다고 한다. 다만 명상을 하는데도 중병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금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면 과거의 여러 가지 일이 자연스레 기억나기도 한다. 짜증났거나 슬펐던 예전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지금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하면서 떠오르는 일은 과거의 일일 뿐이니 잊으라고 뚜껑을 덮어버린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므로 현재의 일로 취급해야 한다. 몸이 끝나지 않은 기억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과거를 의식의 표면에 떠올렸는데 지금의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이라고 계속해서 배제하면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구나. 그럼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야겠군 하고 신체를 질병으로 이끈다.
지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 챙김을 지도하는 사람 중에는 지금의 정의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지금 되살아난 과거의 기억은 내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떠올린 기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라고 권한다. 곧바로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명상이 끝나면 처리할 테니 잠깐 기다려달라고 잠재의식을 달랜 뒤 이후에 검증하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도 성공한 사람이 많지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패턴을 재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들이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 30년에 걸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공통적인 성공 패턴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했다. 그 결과 메타 프로그램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임을 알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 14가지 패턴이 성공한 사람들의 메타 무의식 패턴을 토대로 새로 정리한 메타 프로그램이다. 패턴에 좋고 나쁨은 없으며 상황별로 최적의 패턴이 달라질 뿐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당신의 자유이지만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패턴으로 살아간다. 잘 풀리는 사람의 14가지 성공 패턴. 1. 주체성. 창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바로 착수한다는 주체 행동형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과가 어떨까? 잘 될까? 하고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조사부터 시작하면 잘 될지 어떨지를 조사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2. 동기부여의 기준. 행동할 때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한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목적 지향형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어떤 것을 피하는 일을 상상하면 뇌는 그 피하고 싶은 일을 현실화해버리기 때문이다. 3. 기쁨의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란다면 본래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말과 행동까지 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자기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생각할 때 현실이 더 잘 풀린다. 4. 사고의 방향.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왜 잘 안 풀릴까? 와 같이 왜라고 이유를 파고드는 것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뇌는 과거에 초점을 맞춘 채로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요령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서 잘 안 풀리는가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질문하며 미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5. 과정 선택의 기준. 해결 방법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만으로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옵션형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온다. 6. 목표의 초점. 즐거움, 설렘, 재미 등 인간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것을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이 일을 통해 어떤 문제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 와 같이 물질 및 업무 중시형으로 생각해야만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목적의 초점. 행동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즐거움이나 설렘 등의 기분 좋은 감각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목적 기준 패턴의 사고가 발생하려는 바를 더 수월히 이루게 한다. 8. 상황 발생의 원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 질병이나 사고 등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전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원인형이야말로 성공하는 메타 무의식 패턴이다. 원인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9. 문제 파악의 기준. 자신이 하려는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최고가 되기 위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좋은 기회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받아들이는 낙관 기준으로 생각한다. 10. 결단의 기준. 결단을 내릴 때 전례나 근거 등의 논리나 자신의 이성에 의지하고 있다면 뇌는 진심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전례나 근거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에 바탕을 두고 그러한 가치관에 따르는 실제 체험형 패턴으로 결단해야 뇌가 작용한다. 11. 동기부여의 형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자, 하고 싶다와 같은 말을 떠올리고 그로 인한 욕구로 움직일 때 만사가 잘 풀린다. 해야만 한다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면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12. 자기 가치 확인. 잘나가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려는 일을 잘못하더라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뿐이다 하고 생각하며 절대적 자아로 살아간다. 13. 조건의 기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동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동하기 어렵다. 조건이 쉽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는 결과 행동형 패턴을 사용한다. 14. 근본 욕구의 방향. 생존이나 안전의 확보가 행동의 원동력이 되면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상기하게 되므로 우려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혹은 자기 실현을 위해 등의 목적 욕구로 움직인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